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드디어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면서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잘 가주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시장이 계속 이어질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시장이 좋았던 만큼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을 장식해 주실 저희 정재훈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쁜 단풍색 가디건을 입고 오셨네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가 얼굴이 더 화사해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칭찬을 하고도 이렇게 눈을 흘겨보시는 저희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재미있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장 정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면서 우리 증시 오늘 훈풍이 불어온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9월 15일 날 기록했던 연고점을 또 넘어선 모습입니다. 이번 연도 안에 2,500선을 좀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좀 상당히 좋았었어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괜찮았었고요. 그다음에 종목들의 흐름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았었는데 사실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 하나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 기관 쪽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건 긍정적이에요. 다만 금융투자 쪽에서 좀 5,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투신이나 연기금 쪽은 매도가 나왔고요. 연기금 쪽은 2,400, 2,300대 넘어서게 되면 매도가 좀 나와주는데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성향이 좀 짙어요. 그나마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3,000억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은 긍정적이었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지만 외국인 쪽은 1,400억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어요. 사실 코스닥에 있어서의 수급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1월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그 부분들을 지난주 금요일 날 다 때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추세적으로 좀 보는 부분들보다도 단기적인 성향이 좀 짙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점이죠. 8월 달의 고점 2,458포인트예요. 장중에 2,458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인데 종가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되면 신고가의 흐름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물을 좀 보게 되면 선물 같은 경우는 이 자리대를 넘어선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기준 자리대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오늘 형성돼 있던 부분들이 저가가 324.70포인트예요. 만약에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기준 자리대는 일단 남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9월 달 경우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고점 자리대를 이어보게 되면 저항 자리대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고점 자리대를 놓고 보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을 때 밀렸다가 반등 나오고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또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만 가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 추세, 이 하락 추세 때의 상단 자리대를 넘어선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30분봉으로 쪼개서 보게 되면
고점 자리대와 고점 자리대를 이어서 추세를 그어보게 되면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나와줬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일 시장에서도 약 한 837포인트? 뭐 요 자리대만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좀 더 추세적인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부분 뭐 종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뭐 그린뉴딜에 대한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사실 그런 쪽뿐만이 아니라 업종 뭐 대표주들이며 조선 섹터며 IT 섹터며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그린뉴딜 관련주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었죠.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수소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올랐었고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종목군들 뭐 5G 쪽이라든가 2차 전지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몰랐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항상 그 도지인 앵커님이 물어보시죠. 이 종목 사도 됩니까? 네. 저 종목 사도 돼요? 이런 걸 물어봐요. 지난주 제가 첫 방송을 했을 때 포스코 사도 돼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하고 났는데 지금도 못 샀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기다렸다 사야지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싸다라고 생각하는 거 좋은 주식을 생각하는 부분들은 투자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오늘의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종목에 따라서 등락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랠리나 연초랠리는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정 시에는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반드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 이유는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더 좋을 거예요. 그 이유가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싼 주식이 너무나 많고요. 우량한 주식 중에서도 은행 이자의 2배 이상씩 주는 배당주들도 좀 많이 있어요. 오르지 못한 그런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이 올랐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부터도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은행 이자의 10배입니다. 20%면 그거는 도앵커님 같은 경우는 사지를 못했죠. 네. 다른 종목군들을 보고 있단 말이죠.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조정받으실 때 보시고 포스코처럼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종목군들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 보시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뭐 그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한 명은 개인 투자자이고 특히나 주식 초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많이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곤 있는데 늘 물어볼 때마다 혼이 납니다. 하지만 혼이 날 때도 기분이 좋은 이유는 그런 뭐랄까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사도 되냐 아니냐에 대한 이런 주식 초보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투자의 이제 마인드로 길게 갈 종목들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갈 수 있다. 늘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들 노란톡에서도 더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정재훈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아래 이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들 나눠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 8시 30분에는 이주환 전문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든 또 방송을 통해서든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이따가 8시 반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으면요. 투데이 이슈로 넘어가 봐야겠죠. 오늘 장을 장식했던 이슈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을 장식했던 이슈들입니다. 바이든노믹스가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경제 정책과 영향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넷마블에 대한 이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븐나이츠를 이을 야심작 세계 출격이라는 주제로 게임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바이든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을 깨고 일단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든 시대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누구나 예상을 하는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도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됐다고 해서 파란 물결로 미국이 물이 들었던 건 아닙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상원을 또 차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를 것 같습니다. 바이든노믹스가 막이 올랐다라는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 그리고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위원님? 글쎄요. 글쎄. 네. 아마 이게 처음에 예상을 했었을 때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증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증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IT 섹터는 빠질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 법인세에 대한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버리게 되면 기업의 실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줄어들게 되면 밸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에는 악재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이렇게 나눠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그 부분들은 법안을 통과가 될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IT 섹터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아마 이게 바이든노믹스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이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올해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죠. 측근 중에서도 설득을, 패배를 인정하자, 이런 설득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하게 된다라면, 가봐야 알겠지만, 항복을 하고 불복을 하지 않고 그냥 인정을 해주거나 하게 된다라면 좀 더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겠지만, 아마 이 정책적인 통과를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불확실한 그런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 달러를 푼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달러를 풀게 되면 달러 인덱스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좀 급락,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신흥국의 통화, 위안화라든가 원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신문 기사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원화 강세가 너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수출주들에게는 비상이 걸릴 거다, 비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쵸? 이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환율 원화 강세와 지수는 항상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부분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원화가 강세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원화가 강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경쟁력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경쟁력 자체가 높아진다. 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K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주된 요인은 위안화를 따라간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어느 정도 이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원화 강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중국 쪽의 위안화를 좀 따라갈 그런 경향이 좀 많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돼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 저는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경제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1%가 하락을 하게 되면 수출 쪽에 있어서는 0.5%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만큼 수익성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익에 대해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장중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100원대
1,100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장중에 저가가 1,112원 60전에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주봉으로 좀 보죠. 주봉으로 봐도 지금 이 1,110원 자리대 초반인데요.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 쪽에 좀 개입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절상폭이 너무 가파르게 좀 진행이 돼요. 그렇게 된다라면 기업들에게도 단기적인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있어서의 정부 개입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 1,100원짜리대가 상당히 좀 두터운 지지 라인대예요. 지지 라인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는 좀 더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는 유입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네. 공격적으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공격적으로 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한국에 있어서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공매도죠. 공매도는 지금도 진행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게 된다라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허용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뭐 그린 뉴딜 쪽에 있어서 뭐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뭐 동맹을 좀 강화할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친환경 쪽에 진행을 할 거고 달러는 약세가 될 것이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바이든의 약자를 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네. 동맹 강화 쪽 같은 경우는 트럼프하고는 조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압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 협력 동맹에 있어서 협력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무언의 압박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자국 보호 우선이에요. 보호 우선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 자기 나라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쪽에 있어서 너무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친환경에 대한 정책,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고 그린 뉴딜 쪽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엄청난 호재는 맞아요. 그렇지만 미국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도 정부 정책으로 밀고 있고 유럽이라든가 중국, 일본 전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그린 뉴딜 쪽에 있어서의 이 부분들이 함께 맞물려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난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향후로 놓고 봤을 땐 친환경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긴 관점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북 정책이에요. 트럼프보다는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강경 정책을 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말은 되게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했어도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옛날 기사를 찾아보면 또 한편으로 최근의 기사를 보게 되면 북한 쪽에 있어서 이 핵 부분들에 있어서 감축할 의사가 명확해야지만 만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부분에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 이런 협력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력을 공고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되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그 시장에 따른 영향을 이제 앞글자를 따서 정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또 무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잘 챙겨가고 또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들과 업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 따른 영향에 따라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넷마블과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뭐 신작 기대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게임 관련주들에 대한 앞으로 야심작이 나올 것에 대해서 게임주들의 흐름도 같이 봐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넷마블만 있는 건 아니죠. 게임주 관련해서 뭐 NC소프트라든지 웹젠이라든지 굵직한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이 넷마블 이슈와 더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글쎄요,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야심작을 뭐 출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뭐 세븐나이츠 타임 원더러 뭐 11월 5일 날 출시를 할 거고 유통 플랫폼이 닌텐도 쪽에 진행을 할 거고요. 세븐나이트 2도 18일 날 진행하는 모바일 쪽에 진행을 하죠. 그다음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도 내년 상반기에 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넷마블을 보게 되면 이 투자를 좀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IP 쪽에 있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좀 IP 마케팅을 좀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지적재산권, 즉 NC소프트나 웹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 부분들 때문에 이익을 얻는 규모가 좀 상당히 커요. 근데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IP 쪽에 있어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쓰여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클 거예요. 물론 넷마블 같은 경우 세븐나이츠가 나오면서 이 지적재산권 IP에 있어서 투자를 강화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로열티를 받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 그러한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향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넷마블 쪽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즉 IP를 강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은 IP 쪽에 있어서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를 보게 되면 차트를 봐도 뭐 분명하게 나올 수는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NC소프트의 차트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었고 뭐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왔던 최저점까지 보게 되면 약 한 25% 정도 밀려 내려왔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반등의 모멘텀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이 났었어요. 20만 원대 초반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뒤에 하락이 40%가 넘는 하락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이슈에 의한 흐름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차익 매물이 쏟아진 그런 부분들이고 실적 자체도 보게 되면 좀 차이가 나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실적에 있어서 뭐 2,700억, 올해 2,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일단 3분기도 790억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80% 가까이 성장을 하지만 넷마블 같은 경우는 30% 정도밖에 성장을 못한단 말이죠. 그 영향이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넷마블과 NC소프트의 차이는 IP 쪽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케팅을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일단 비용을 많이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NC소프트라든가 뭐 유망한 부분들은 여전히 뭐 NC소프트 아니면 박원재 위원님께서 한번 저랑 출연했을 때 말씀하셨던 기업일 거예요. 웹젠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저는 좋게 봐요. 웹젠 같은 부분들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435억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다 IP 쪽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오히려 올해 성장을 예상했었던 900억 가까이가 되는데 영업이익 전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충분한 실적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IP 영향 쪽에 있어 지적재산권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로열티의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게 되면 오히려 넷마블보다는 웹젠이나 NC소프트 뭐 이런 쪽의 기업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넘었었기 때문에 주가가 근데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주춤하고 있는 이 모양새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또 야심작을 준비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게임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위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넷마블, NC소프트 그리고 웹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보고 계시다 하시면 이 점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투데이 이슈 이렇게 살펴봤으면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이슈로 시장을 넓게 봤다면 이번에 마켓 트렌드 시간에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장을 움직인 업종에서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드노믹스가 시작이 되면서 앞으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움직였던 그린 뉴딜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님? 어떻게 드릴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좋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또 너무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태양광, 풍력, 수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각자 다 좋게 보시진 않으시죠? 다 좋게 보죠. 아, 그러세요? 그럼요. 그럼 다 지금이라도 좋게 사야 될까요? 사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사실 오전에 공개 방송을 해드렸었어요.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린딜 관련 종목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종목인지는 뭐 말씀을 좀 네.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선 보면 풍력, 태양광, 수소 이걸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또 번외쪽으로 보는 거 2차 전지, ESS 이런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린 뉴딜 쪽에 있어서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는 냉정하게 풍력밖에는 없어요. 풍력 쪽에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CS 윈드나 CS 베어링 이 기업들이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에요. 오늘도 CS 윈드가 15%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네.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10%가 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숫자가 나온다는 건 실적이 좋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네.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CS 윈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최고 실적이에요. 사상 아마 최고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는 거고 윈드타워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 CS 베어링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물론 밸류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결코 싼 주가는 아니에요. 그러면 기대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떠한 기대감들이 있느냐를 보게 되면 향후에 있어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취하고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관련주들 같은 경우 보면 태웅이라는 기업도 있죠. 네. 태웅이라는 기업도 한번 볼까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주당 자산가치 한번 볼까요?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2분기 때부터 됐네요. 재무구조 거의 괜찮죠. 주당 자산가치 28,000원짜리예요. 태웅도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상승의 가능성이 있어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였단 말이죠. 바닥권역에서 이미 매집했던 부분들은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가는 싸죠. 실적 턴어라운드가 됐죠. 주당 자산 가치보다 싸단 말이에요. 주가는. 그럼 거기에 있어서 일정한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풍력 쪽도 숫자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 쪽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두산그룹 중공 같은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쪽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 쪽도 이제 숫자가 찍히려고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OCI예요. OCI의 실적을 보게 되면 OCI 같은 경우도 올해에 3분기 때 턴어라운드를 진행을 했어요. 올해부터 3분기부터 2018년도 때 1,500억대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난 이에 2019년도 적자, 올해도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전망을 일단 괜찮게 보고 있겠죠. 매출도 많이 늘어났고요. 주당 자산 가치가 10만 원대 한 주당. 근데 지금 주가는 그렇게 되지가 않죠. 연간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적인 수준을 보게 되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가진 않았단 말이죠.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한 종목 중에 하나가 OCI였었어요. 아, 네. 장중에 6만 원대까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으니까 그런 요란 종목군들도 그린이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맞물려서 진행을 하게 되면 폴리실리콘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에 있기 때문에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쪽에 있어서는 많아요. 사실 뭐 S에너지도 있고요. S에너지도 오늘 10%대 급등 났었고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태양광 쪽 튀면은 S에너지 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도 10%대 상승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신성 ENG나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테마성의 흐름들이 많아요. 근데 신성 ENG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으니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생각하면 좋거든요. 네, 오늘 그러니까 네. 네, 오늘도 거의 상한가까지 갔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테마라고 해서 숫자가 찍히는 게 있고 찍히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요. 어떻게 엮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뭔가 보상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물려도 그쪽에 물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신성 ENG가 태양광으로 엮여갖고서 이렇게 급등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해도 숫자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 수소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효성중공업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네,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18%까지 좀 상승을 했었죠. 네. 마찬가지예요. 바닥권역에서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없는 부분들이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작년까지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 턴어라운드가 돼요. 어찌됐든 1분기 때 43억 흑자 전환, 2분기 183억, 3분기 때 294억. 그러면 3분기까지 포함해서 총 520억 영업이익 나오고 있어요. 주당 자산가치 보게 되면 19,000원짜리예요. 근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15,000원 요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단 말이죠. 못 살 이유가 없죠. 싸니까. 싸고 실적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정부 정책 수혜고. 이런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는 좀 계속 나와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소 쪽을 좀 가장 제일 많이 하는 기업 그룹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앵커님. 아니요. 그룹사로 보게 된다면. 그룹사로요? 네. 현대? 수소 그렇죠. 네. 맞았다. 네. 현대가 이명박 정부 때 밀어붙였어요. 네네. 니네들 현대 수소 쪽으로 밀어붙이라고. 그래서 좀 그때 제가 어려가지고. 네,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때의 기술을 많이 축적을 해서 수소 쪽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현대 쪽이 국내에서는 제일 기술력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손꼽혀요. 탑에 꼽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니콜라가 같이 하자 뭐 하자 이런 얘기들 구애도 많이 했었고 네. 현대조선 쳐냈지만 현대 그룹사들을 잘 봐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미팅도 좀 하고 그런 분도 하고 있는데 보면 현대 수소 쪽 같은 경우 현대에서 시작해서 현대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를 만들죠. 전기차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 수소 만들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현대 그룹주들이 다 해요.
그다음에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현대 모비스가 있죠. 이런 부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현대 위아 뭐 이런 쪽 많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친환경 쪽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현대 그룹사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가장 먼저 선두를 치고 나가는 건.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2등, 3등 이렇게 이런 부분들 따져보게 되면 뭐 두산이 들어갈 거고 효성이 들어갈 거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LS도 들어갈 거고. 근데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아까 주유소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유소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저런 것들 좀 얘기하면 전기차에 대한 얘기들 좀 많이 좀 해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찾아볼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그린 뉴딜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향후엔 좋아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은 이미 기대감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여전히 못 올랐던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좀 계속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수소 쪽만 보게 되면 국내에서 막 이렇게 꼬집는 기사들이 있어요. 네, 정말 실현 가능하냐? 네, 그런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정부 정책은 겁나게 얘기했는데 인프라는 하나도 없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충전소가 네, 없다는 그렇죠. 등. 네. 그럼 인프라가 시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인프라에 관련되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투자적인 관점으로 봐야겠죠. 최근에 인프라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주유소나 LPG 충전소 거기에다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이원이라든가 현대오일뱅크라든가 뭐 이런 주유소 쪽에 있는 그런 쪽에 있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그쪽은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정부 쪽에서 직접 뭐 수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럼 그러한 부분을 놓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인프라를 하게 된다라면 저장해야 될 탱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쵸. 탱크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볼 수가 있을 거고 상당히 다양한 그런 분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수소뿐만이 아니라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2차 전지든 혹은 전기차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무궁무진하게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부분들은 숫자가 나오는 것들 위주로 물리더라도 숫자가 나오는 종목군들에 물리게 되면 빠져나올 구멍은 훨씬 더 클 거예요. 이유는 시세 끝이 아니라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한 번쯤은 찾아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장을 움직였던 업종에서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8시 31분이죠.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이지원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방송도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2021년을 더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섹터와 업종을 공략해야 될지 그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점까지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을 움직일 업종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게 그린 뉴딜 관련이라면 내일장이라고 하면 이 내일이라는 정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당장 내일 다음 거래일이 아니더라도 좀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내일장 움직일 업종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내일 움직일 종목은 네, 뭐 당장 맞추면 뭐 그거는 뭐 아니죠. 정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여기서 보게 위원님? 되면 네. 시간의 당일가, 등락률 순위 뭐 이런 거 보면 뭐 칼로 나올 수가 있죠.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 여기 다 올랐네요. 그린케미칼 올라갈 거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올라갈 거고요. 동일청일광 올라갈 거고 유화증권 올라갈 거고 우진프라임 이런 거 다 갭상승 출발을 할 거예요. 네. 뭐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 보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 부분들은 갭상승 출발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오히려 순환매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전기차 쪽, 2차 전지 쪽하고 네. 5G 쪽이 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5G 안 좋아질 수 있다. 2차 전지 쪽도 뭐 2차 전지보다는 그린리들이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2차 전지와 5G는 누가 되든 간에 공통 관심사가 될 수밖에는 없어요. 다만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들은 아마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네. 5G가 최근에 한번 흐름들이 나왔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그건 전 눌림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움직일 자리 때는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이 돼서 5G 최근 들어서 뭐 좀 숨고르기가 좀 나왔으니까 그러면 종목을 좀 보게 되면 뭐 있을까요? KMW. 뭐 네. KMW를 대충 뭐 보게 되면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4거래일 동안에 박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어가고 있죠. 그러면 상승을 해줬다가 휘어간다면 한 번 더 움직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마찬가지죠. 4거래일째 횡보를 해주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고 차트의 모양새는 다 똑같아요. 솔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상승을 했다가 횡보를 해주고 있으니까 횡보를 해준다라는 얘기는 숨고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 또 바꿔서 얘기하면 매물수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즉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팽팽하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매물수화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그린 뉴딜 쪽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랐어요. 태양광, 풍력 다 올랐어요. 근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올라가 있는 종목도 있지만 못 올라갔던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한번 꾸준하게 올라가줬다가 지금 뭐 한 3, 4거래일 정도 이렇게 횡보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PNT 같은 경우도 올라갔지만 뭐 꾸준하게 올라가줬지만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뭐 LNF 같은 경우도 한번 올랐다가 양봉의 모습 좀 보여주고 있죠. 네. 하단 자막 넣기 되게 힘들 거예요. 빨리빨리 가니까.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안 빠지잖아요. 5G 쪽보다는 안 빠지고 있고 소재 쪽에 종목군들이 있고 그럼 소재 쪽에 있다라면 장비 쪽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이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하면 딱 이게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 LNF, 뭐 데모마그네틱 뭐 이런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종목도 2차 전지 섹터에 있지만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뭐 그런 애들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없는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대 그런 종목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은 싹 다 한 번쯤은 관심권역에서 놓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은 2차 전지 쪽하고 5G 뭐 이런 쪽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움직일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업종과 섹터군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또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노란톡으로 서울경제 정재훈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도 좀 더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다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두 개의 채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날이 부쩍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멘탈은 잘 잡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당신을 위한 한마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한마디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워낙에 또 이렇게 저한테는 장난치시고 이러시지만 사실 굉장한 시장에 대한 통찰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글쎄요. 글쎄요.
만나 뵙지는 많이 못했어요. 아,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랬죠. 1년 가까이 좀 돼가는데 네. 사실 그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면 보통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가 문자로 오고 오프 채팅방에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저 인간은 되게 까칠해. 그 얘기를 대부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위원님에 대해서. 네.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좋은 얘기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안 좋은 종목군들에 있어서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적인 것만 찾아요. 그렇죠. 그게 물려 있거나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좀 냉정하게 까칠하게 그냥 매도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은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주식에 있어서 뭐 좋은 종목 대부분들을 고르게 되면 차트라든가 무슨 기법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주식은 기법이 우선이 아니라 심리가 우선이에요.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단적으로 코스닥 시장만 봐도 그랬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월 하순경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나요? 라는 걸 물어보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 빠질 수 있다, 저점 깰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 질문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한 번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또 흐름들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현금 만들어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얘기는 없어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더 그랬을 거예요. 그 이유는 시장이 올라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심리예요. 주식은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이 얼마만큼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달라집니다. 손실률도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법이니 이걸 먼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심리를 먼저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그 심리를 다스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내 자신의 성향이에요. 나는 단기 성향인지 나는 투자 성향인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맨날 화장실 가서 단타 친다고 3% 튀기 하고 뭐하고 그건 아니에요. 내 성향이 조금만 사도 불안하다면 그 분들은 짧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무조건 차트 위주예요. 차트를 무조건 위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은행이자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난 주식을 했어 라고 한다면 좀 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달 적금 넣듯이 해보세요. 적금 넣듯이. 그거는 투자적인 마인드로 볼 수가 있어요. 내 성향이 단기 성향인지 투자 성향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했는지에 따라서도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근적인 방법이 틀려져요. 그래야 심리가 안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단기로 들어갔다가 물렸어요.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물렸다라고 한다라면 빠질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반등이 나왔을 때 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 가장 쉽게 얘기해 드리는 종목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빠지면 반등은 절반은 나옵니다. 빠지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옵니다. 그럼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찍 한번 거봐요. 그러면 이 빠지고 난 이후에 저점 자리대, 이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한 46,000원짜리대예요. 그러면 이때 매도 위에 5만 원대, 5만 2천, 5만 3천 원대 매도했던 분들은 이런 때에 분할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현대일렉트릭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고 했을 거예요.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절반 되돌림 나왔어요. 절반 되돌림 나왔으니까 매도 챙기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면 빠질 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맨 마지막 중요한 거, 투자였다면, 투자로 봤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하나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 해주신 저희 위원님 아쉽지만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